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연말입니다.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많이 들어오는 상담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지금 주택을 매입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매입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택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 다음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여러 가지 또 세금적인 게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상담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바로 2019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또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양극화입니다. 예,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양극화에 대비하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자, 일단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넘어가 보면, 자, 2018년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파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9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도 이 다른 투자 시장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동반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근데 9월 이전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다른 평균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물론 이 도표상으로는 좀 거래량은 좀 많이 높은 것 같지만, 지난 평균 5년간 평균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됐던 2018년 그 서울시의 그 아파트 주택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 자,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쭉 상승을 하다가 4월달에 양도세 중과 조치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많이 지금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좀 안정세를 찾다가 9월 이후로 해서 가격이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13 대책이 나오면서, 9.13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오늘 제가 조회한 게 11월 26일 날 제가 오늘 지금 강의를 찍는 11월 26일 날 제가 오늘 조회를 한 거예요. 예, 이건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이라는 데 가보시면요, 실거래가 신고를 하면 다 이쪽에 다 통계치가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이거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자, 지금 거래량 자체가 우리 9월달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신문들 많이 보시잖아요. 예, 언론이나 이런 신문들 많이 보시면, 자, 요즘 신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5년 2개월 만에 거래 최악. 예, 지금 빙하기 상태다. 서울의 아파트.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일평균 지금 거래량이 116건인데 역대 최저다. 예, 역대 최저고 9.13 대책 이후에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뚜렷하다. 그래서 겨울 비수기 시장과 겹쳐서 아무래도 이런 그 상황들이 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자, 근데 반면에 지금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이게 지금 서초 우성 1차 재건축한 거죠. 세 자릿수 청약 마감. 예. 그 당시에 지금 이쪽에 지금 한 10,000명 정도가 청약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평균적인 경쟁률이 지금 40대 1이 넘어갔는데, 사실 리더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이 10억 이상이 준비가 되는 사람들만, 준비가 되는 수요자들만 청약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아파트들은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지금 고가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흥행은 불패. 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43억, 46억 아파트 현금 싸들고 사는 부자는 누굴까? 자, 그 다음에 서초 용산 지역의 고가의 대형 아파트 이달이라고 하면은 지금 11월 달 들어서, 11월 지금 지금 현재 26일이니까, 이달 들어서 신고가 경신. 그러니까 9.13 대책 이후에 또 이런 아파트들은 대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좀 밑에 문구 한번 보세요. 대출이나 세금 걱정 없는 자산가들, 딴 세상, 그들만의 리그. 근데 요건 아닙니다. 요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저 거래량과 그 다음에 아까 신문의 헤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할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급감한 이유는요, 투기 수요 억제책에 따른 거래량 급감입니다.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한 거죠. 자, 어찌됐든, 자, 이런 거죠. 그 다주택자리나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까 세금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버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건 안 내놓고. 자, 반면에 지금 매수자 입장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하에 여러 가지 규제책을 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같은 거 있죠. 예, 대출에 대한 규제. 예, 지금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LTV가 지금 40%예요. 그 다음에 1주택자 이상은 물론 예외 조항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서, 자, 이런 거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대출의 비율은 줄어드니까 현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현금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가 상대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 9.13 대책 때문에 하여튼 이 9.13 대책이라는 이 투기 수요 억제책이라는 이런 대책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반면에 아까 그 레미안 리더스원 같은 이런 분양시장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허그를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거든요. 여기서 분양보증은 받아야 되는데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작년 시세 정도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작년 시세하고 지금 시세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참 어때요? 지금 분양이 나오는 지금 서울 지역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앞으로 분양 예정 중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겁니다.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청약해서 당첨되면 뭐예요? 차익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2019년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을 좀 보면요. 자, 이런 거죠. 기존의 아파트 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아파트 시장.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들, 투자자들 꾸준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아, 기존에 있던 아파트 시장과 그 다음에 신규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아까 뭐 이제 서초나 용산 쪽에 뭐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9.13 대책 이후에도 지금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이제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게 왜 이제 나오는 거냐면, 자, 보유세라든가 종부세 있죠? 그래, 종부세. 예, 종부세, 합산가세. 예, 종부세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내년부터 좀 스트릭하게 좀 변하잖아요. 그죠? 예, 2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추가세율.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부담 상한도 지금 150에서 300%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보유세하고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를 압박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똘똘한 한 채. 보유세 같은 경우도 부부 공동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라든가 이렇게 피해서 좀 보유세를 낮출 수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니까 주택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똘똘한 한 채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 보세요. 소외지역과 선호지역의 양극화가 심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는 제가 이제 지난 강의에 좀 해드렸는데, 최근에 소외지역의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를 피해서 지금 수요자나 투자자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현상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우리가 소외지역과 이 선호하는 지역 간의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9.13 대책 이후에는 이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해 드렸는데, 그때 못 보셨던 분들은 그때 강의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래요?
자, 이런 거죠. 최근에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 축소가 됐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액 조건은 없었죠. 이런 주택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주어졌는데,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졌는데, 자, 지금은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이제 전용 이 면적 기준과 금액 기준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투자자들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많이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서울권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이 들어가면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매입을 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동안은 소형, 중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가 된 이런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증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중대형이나 대형평도 오르긴 했지만 소형이나 중형보다는 덜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소형하고 중형하고 비교를 해보면 중대형 이상 아니면 대형 비교를 해보면 얘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기존에 있던 아파트 시장과 신규 분양 시장은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를 하면서 이제 대형 평형에 대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아니면 소외 지역 간의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죠? 3종 세트 구독하기, 알림 버튼,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